여기 있는 책 어디? 아 그럴 거야? 저기 있어. 나 먼저 얘가 던져버렸어요. 아이씨. 그거 괜찮은데요? 나이 저거. 쳤어? 아니, 저 친구가 불편해 보이는데. 쉽지 않네. 그냥 훌쩍 넘어가네. 자, 지난주에 운동량 보죠. 자, 충돌하는 경우까지 했나요? 반바지나 시간 얘기해줬죠. 자, 충돌하는 경우에 충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충돌의 종류는 반바지를 이용해서 자,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직선상에서 충돌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얘는 M4고 얘는 M4가 되는데 M1의 속도가 M2보다 어때야 되지? 빨라야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네, 기본 조건이야. 자, 이때 전체가 중간에서 충돌이 된 후에 각각의 물체의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지? 예, M2의 물체는 처음보다 어떻게 돼? 빨라져야 될 거야. 그리고 M1의 물체는 충돌이 어때? 원래 보다 느려지는 이런 힘을 갖게 된다고 했지. 자, 이때 충돌에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충돌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충돌이 있고 끝나기 때문에 V2'이라는 쪽은 V1'보다 나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발계수라는 것은 반발되는 정도를 비교하는 값인데 자, 이 값은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작은 속도 충돌 전에 상대 속도라고 얘기해요. 항상 양의 값을 한번 표시해 줘야 돼. 자, 이거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돼. 자, 충돌의 상대 속도인데 관점이 바뀌어. 충돌 전에는 다가오는 속도에 타겟이 기다리는 속도가 되겠고, 즉 타겟이 오는 총알의 속도가 되겠고, 충돌 후에는 자, 멀어지는 속도에 총알이 보는 타겟의 속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다 귀찮은 거. 다음부터 깔려요. 저 E가 뭐예요, 쌤? 자연성장. 자연상승. 누가 자연상승? 자연성장. 한대 때려줘. 손에 한 대 때려줘. 반발계수라고 했잖아, 이 바보야. 이 자연지수라니? 동군이와 동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원투 카운트 마이너스를 주면 되는데 그냥 기억할만 할 것 같아. 자, 여기에서 반발계수가 자, 1인 충돌이 있어. 자, 이런 충돌을 우리는 옛날에는 완전자를 거의 대부분 쳤는데 요즘은 거의 빼줘. 산성 충돌이라고. 자, 산성 충돌이라고 하고 이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이 되는데 자, 얘는 당연히 운동량 보존되겠지? 그리고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자, 한편 가장 일반적인 충돌은 어떤 충돌이냐면 반발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충돌이에요. 얘는 흔히 비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질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겠지. 가장 까다로운 풀이가 될 거야. 얘는 자, 에너지 손실이 생겨.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생기지. 손실된 에너지는 주로 뭘로 바뀝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뭐 그밖에 뭐 소리 에너지 뭐 이런 것들로 바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다루는 것은 열 에너지만 꼭 표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한편 반발계수가 0인 충돌도 있다.
반발 계수가 0이 되려면 충돌 후의 속도가 어때야 돼? 0. 0이 돼야 되니까 두 속도가 같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비상성 충돌. 떡과 같다. 떡. 뭐라고? 떡이랑 같다. 맞아요. 얘가 떡이 되는 거야. 그냥 뺀다 나무 얘기. 그게 그냥 붙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이 있는데 거기에 총알이 와서 박히는 충돌 같은 경우가 이런 충돌이 아니면 두 명이 걸어가는데 진흙을 던져. 충돌이겠지? 충돌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 나가고 가장 쉬운 충돌이야. 얘는 역학되게 먼저 손실이 최대가 돼. 최대가 된다. 다 열의 에너지로 먹힌다. 라고 얘기하는 또 이런 충돌도 있어. 반발 계수가 이보다 큰 충돌이 있어. 아니, 외부 에너지. 이건 사실 충돌은 아니고요. 얘는 자 뭐가 돼? 초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얘는 폭발하는 경우. 폭발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돼서 얘네들의 에너지가 얻어지게 돼. 그래서 폭발하는 경우를 초탄성 충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주는지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돌이 번호가 양과율이 노트에서 충돌이요? 동그란 셈이었죠. 동그란 이번이다. 그러면 배워서 자, 얘는 자, 탄성 충돌의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탄성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충돌 상황은 똑같아요. 충돌 상황은 똑같은데, 자, 우리 운동량이 보존되지. M1 V1 더하기 M2 V2야. 자, 이 값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반발 계수가 얼마가 되는 충돌이야? 1이 되는 충돌이야. 이게 1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을 해주는 게 연립하는 방법은 지금 방법 그대로 쫓아내줬으면 좋겠어. 자, 얘는 M1 V1 더하기 M2 V2라는 녀석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이항시켜주면 V1 마이너스 V2가 되겠고, 얘는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V1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소거시켜줘야 되겠지. 뭘 곱해주지? M2를 곱해주지. 위에다 써준 거는 안에가 뭔가 쓸 게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노란 아이가 오면, 자, M2가 곱해지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더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자, 빼주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M1 빼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2배의 M2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야. 빈칸이 있었나? 빈칸이 있고, 따라서 V1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지? M1 더하기 M2네. M1 빼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네. 2배의 M2 곱하기 V2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M1을 곱해줘. 그리고 더해주지. 더해주게 되면 얘는 2M1 V1 더하기 1번 더하기, 자, 얘는 M1 자, 얘는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V2. 결과식을 이루어지만 연립해 주는 게 빨라. 아시겠어요? 소수라는 질량과 같이 연립해 주는 게 더 빨라. 훨씬 더 빨라. 그 다음에 대입하고 이런 것들 하지 마. 그냥 연립을 새로 해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녀석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별로 쓸데없다. 가스가 크기가 너무 많다. 자, 첫 번째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M1이 M2와 같이 얘를 N이라고 합니다. 반발 계수가 2. 질량이 같은 물체가 한성 충돌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결과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가 될 소리지? M 더하기 M 분의 0 곱하기 V1 더하기 M 더하기 M 분의 2M 곱하기 V2가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니? V2가 되지. V2가 되지. 한편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 더하기 M 분의 2M 곱하기 V1 더하기 M 더하기 M 분의 자 0 곱하기 V2가 되니까 V1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속도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한성 충돌하게 되면 이 물체들의 속도가 충돌 전의 속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험 장치에 해당하는데 구슬이 5개가 달린 장치가 있었어요. 하나를 놨어. 네. 그러면 얘는 같은 속도로 하나가 튕겨나가 거의 근사적으로 한성 충돌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단 2개로 움직이면 2개가 움직여. 똑같은 하나가 2개로 움직인다고 2개가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M1이라는 녀석이 M2에 대해서 무지무지 작아. 그리고 M2는 정지에 썼다라고 얘기해요. 공과 벽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과 벽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V1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곱하기 V1이 되거든. 자, 이때 M1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무시하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V1. 공은 자기 자신의 속력으로 되튕겨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속력으로 되튕겨 나오고 있다. V2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가 되지? V2 프라임은 M1 더하기 M2분의 2M1인데 M1이란 크기가 이렇게 돼서 매우 작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0이야. 벽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세 번째. 불쌍한 강아지를 지금 죽일 거예요. 은근이가 죽였어. M보다 강아지 또리가 집에서 구박하는 동근이를 피해서 가출을 했어요.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철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기차가 달려옵니다. 앞에 강아지 있으니까 기차가 기적을 울렸겠지. 빵빵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는 얼음땡이 돼버렸어요. 너무 놀라서 얼음땡이 됐어요. 자,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강아지 또리는 속력이 0이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것도 역시 부사 반발 예수는 뭐야? 1이야. V2. 자, 그럼 한번 보죠. V1 프라임 기차의 속력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인데 2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지.
따라서 기차는 자기 속력 그대로 진행해 버립니다. 이거는 심지어 웬만한 승용차가 치여도 기차의 속력 거의 안 바뀌어요. 떡이 되는 경우라고 해도 기차라고 기차 기관차 하나의 질량이 야 선생님 여기 10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 역시 GT에서 신는 기차. 기차가 헐크 모드도 못 17포니까 7888이니까 7788톤? 은하철도 999면 먼저 지나는 거고요. 은하철도 999는 굉장히 가볍던데. 안 그러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모든 역의 전화번호의 뒷자리는 7788입니다. 자, 우리 슈프라 강아지의 속력의 문제군요. 자, 강아지는 속력이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이 됐어요. 얘는 기차의 속력에 몇 배로 날아가니? 2배로 날아가요. 충돌 시간이 매우 짧은데 갑자기 정지 상태에서 기차가 만약에 시속 108km/s로 갔다, 108km/h로 갔다고 한다면 얘는 30m/s가 되죠. 그럼 60m/s가 돼. 엄청나게 짧은 동안에 엄청나게 큰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게 되니까 충격력이 크겠죠. 그래서 충격 때문에 죽습니다. 이상한 강아지 보냈어요. 자, 와 얘가 밑에 갈려서 죽는 거야. 아니 작으니까. 와 진짜 작으면 갈리나요? 와. 원장님 미석이 속에 들어갔다 왔니? 원장님 미석이 속에 너도 들어갔다 왔어? 갈뻔 장군이 윤수는 찔겨가지고 다시 튕겨나와요. 지구 탈출 속도로 튕겨나와요. 뭐라고요? 낮에 낮에 근데 질량이 가벼워요. 동근이는 몇 꽂히고 고마워서. 어디 꽂히는 에휴, 큰일 났다. 노는 게 더 좋아서 너희들은. 지금 놀면 3학년 때까지 계속 놀고요. 지금 대학도 안 가가지고 집에서 놀고요. 재수한다고 또 놀고요. 학교도 시험 짜는 데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서 놀고요. 시험 못해서 학교가 풀려서 취직이 안 돼서 또 놀고요. 계속 놀아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크. 반석에 들어서 불탈 때 몸을 불살지르는 일을 하겠죠.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게.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경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인데, 자, 두 번째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완전 불탄성 충돌을 보도록 할게요. 쉬우니까. 가 있어. 기억이 소가? 죄송합니다. 동근이 이런 짓 했어. 당분이 자꾸 대박하지 마. 저보다 심한 것 같은데. 동근이도 손절침. 너가 사기 심한 말을 하네. 난 조용히 있어. 욕을 안 해. 넌 조용히 있어도 그것도 신기한 거야. 자, 완전 불탄성 충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불탄성 충돌은 반발계수가 0인 충돌을 완전 불탄성 충돌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지 떡이 된다라고 썼어요. 자, 얘는 운동 상황을 반발계수식을 쓰지 말고 직접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여기 질량이 M1인 물체가 달려갑니다. 자, 얼마의 속도로 달려가죠? V1. V1이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이쪽에 M2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얼마로 V로 달려가요. 자, 떡이 돼버려. 떡이 돼버렸는데, 자, 얘 두 개가 합체가 됐어요. 합체가 됐죠. 이렇게 합체돼서 얘는 얼마의 속도로 간다고 할까? V'이라고 하는데, 이건 반발계수 뭐고 따지지 마세요. 어차피 반발계수 따져봤자 뭐야? 분자가 0이야. 네. 오케이? 분자가 0이라고.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쓰게 돼요. M1 V1 더하기 M2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이라고 해요. 따라서 V'이라고 하는 것은 M1 더하기 M2분의 M1 V1 더하기 M2 V'다라고. 그래서 이게 반발계수다. 이게 반발계수의 러닝 큐브의 결과가 되겠죠. 두 개가 속도가 같이 떡이 되고 가는 경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 운동량 보존에 관한 문제에서 연수 문제 이거는 예제들도 중요한데 연수 문제 자체들도 중요하거든. 연수 문제 자체도 중요하니까 연수 문제 자체도 충실하게 풀어보셔야지 학교 시험에 거의 지긋지긋하게 나온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얘는 반발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는 경우 가장 보편적인 충돌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얘도 한번 식으로 살펴볼게. M1 V1 더하기 M2 V2라는 말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얘 반발계수 식을 살펴보는데 반발계수는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반발계수를 그냥 E라고 쓸게요. 오케이? 문자 E라고 쓸게요. 자연지수 아니에요. 반발계수야. 또 E가 생겨만 하다 어떤 책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스 문자 에타야. 에타. 자, 그러면 얘는 자 정리할 때 어떻게 이렇게 풀어주면 돼. M1 V1 더하기 M2 V2 똑같아. 방식은 탄성 충돌하고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야. 반발계수 2를 대입해주면 2 곱하기 V1 마이너스 2 곱하기 V2 라는 값이 V2 프라임 마이너스 V1 프라임이 되겠지. 자, 먼저 V2 프라임을 소거하기 위해서 뭘 곱해봅니까? M2를 곱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주지? 자,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얘는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라고. V1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V1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자, M1 마이너스 2 곱하기 M2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자,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지워야 되니까 M1만큼을 곱해보자. 더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자, 얘는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럼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네.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네. 자, M2 마이너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2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책에 나온 결과는 다른 식이 이루어졌지. 맞아요? 책에서는 형태를 좀 달리하는 식을 주게 되었어요. 어떤 형태를 줬습니까?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인데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른 결과가 있는데 외우기 정말 좋은 식이야. V1 프라임 M1의 나중 속도는 원래 것보다 줄어들지. 누구 때문에 줄어드니? M2 때문에 줄어들잖아. 자,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V2라는 값이 외우기가 좋아. 빨리 풀 때 단답형 문제는 그냥 이걸 외워갖고 쓰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 V2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2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누구 때문에? M1 때문에 빨라지게 되는 거지. 이런 식. 여기에서 얘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똑같아서 외우기가 좋아.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기 노란색 식과 빨간색 식을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부분은 전개를 해볼게. M1 곱하기 V1이라고 다 나뉘어졌고 여기에 특별한 값을 더했다 뺐다 할 거예요. M2 곱하기 V2를 해주게 되면 똑같이 M2 곱하기 V2 빼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전개해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M2 곱하기 M2 곱하기 이거 V1이야 쏘리. V1 더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2라는 것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 녀석 묶이면 뭐가 되지?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이 녀석도 묶이네, 그지?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M2 V2라는 것이 M1 더하기 M2 V1 프라임이라고. 자, 여기서 V1이라는 값이 더 크니까 걔를 기준으로 묶어주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프라임이 되죠. 따라서 V1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V1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빨간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쟤도 다 전개해 보자. 자, 얘는 두 번째 아이를 정리할 거야. 1 플러스 2 곱하기 M2V1이라는 M1V1이라는 거 더하기 쟤를 전개하는 게 M2V2가 되고 여기에 똑같이 더하기 M1V2를 더해. 더한 만큼 빼주지. M1V2.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M1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V2 프라임이 되어버릴 때. 자, 이 녀석 묶어서 앞으로 내보면 M1 더하기 M2 곱하기 V1. 자, 이 녀석 나머지 녀석 자 정리가 되어버리겠지. 이 녀석이 묶이지. 이 녀석 묶이고 자,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V1 마이너스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M1 V2라는 값이 M1 더하기 M2 곱하기 V2 프라임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이 부분으로 묶이겠지. V1 빼기 V2가 되어버릴 테니까 V2 프라임이라는 것은 V2 프라임이라는
V1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빼기 V라고 해서 동일한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요 식과 위의 식이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데이터스 비결과 그래서도 상관없어. 이게 편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안 할 거야. 소실되는 에너지를 계산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전개 과정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좀 지저분해. 그래서 전개 과정에 비해서 시간을 소모하는 거 속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거에 비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일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안 해드릴 거예요. 알아두면 좋긴 하지. 소구야 들지 마. 자, 그래서 세 번째 소구야 그만 자. 자, 두 번째 전체 충돌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뭐 소구 졸지 말라 했더니 좋은 새끼들이 많구만. 소구라는 얘기를 못 듣고 졸지 마 소리만 듣고서는 정신 차려가고 안 졸았는데 이 표정하고 있어. 다음 시간부터 머리띠가 좋아. 앞에 머리 올려놓고 머리에 오메가 가지고 눈이 안 보여 머리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동양 구조니 성립하는 거예요. 얘는 융합이야. 이게 한 얘기야. 처음이야. 완전 뭐가 비탄소 구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얘는 결과만 써줄게. 자, 결과만 써주는데 B 프라임이라는 거는 M1 더하기 M2분의 뭐가 되지? M1 V1 더하기 M2 V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적용하는 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수능에 많이 나와요. 수능에 탄소 충돌 완들이 어려워. 비탄소 충돌은 아예 안 돼. 다고 시험에서 많이 나. 그리고 애들이 가장 쉬워하니까 이것만 되고 있어.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주가 그냥 부분을 성립하고 있다. 자, 여기에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자, 질량이 각각 두 개로 구성된 M1과 M2인데 자이나 물체가 있었다. 원래는 한 덩어리였어. 한 덩어리였는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폭발 대신에 뭘 써주기도 하지? 분리? 자, 용수철을 갖다 놓고 분리를 시키는 것도 여기에 속해. 오케이? 용철을 갖다 놓고 압축시켜놨다 실을 딱 끊어버리면 분리가 되겠지. 얘는 작용반작용이 성립하는 경우 다 성립하네. 선생님 작용반작용에서 수식 관계랑 같은까지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야. M1분의 M2는 V2분의 V1이고 A2분의 A1이고 X2분의 X1이라는 식이 있다고 했지. 거기서 반발 계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 자, 얘는 부두관도 나타난다면 자, 얘는 벡터적으로 표현할게. 운동량의 값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겠다. 그지? 두 조각이면. 세 조각인 경우에는 세 조각에 대한 운동량의 합이 0이 되도록 나뉘어져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M1 V1이라는 값 더하기 M2 V2라는 값이 합이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얘를 스칼라적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니? M1 V1이라는 값이 M2 V가 되겠지? 맞아요? 자, 따라서 얘는 다음같이 쓸 수 있다. M1분의 M2라는 값은 V2분의 V1이라고 얘기하자. 이때 여기서 폭발에 이용된 에너지가 E라고 한다면 각각은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될까? 라는 걸 한번 살펴보지. 자, 이원이 가는 에너지 더하기 이과 가는 에너지의 합이 뭐가 되지?
전체 폭발에 이용된 에너지 열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열로 소진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원이라는 녀석은 운동 에너지만 갖는다라고 하면 2분의 1 m1 v1의 제곱 E2라고 하는 값은 얼마? 2분의 1의 m2 v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에너지의 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E2분의 E1이라는 에너지 비를 한번 계산해 볼까?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기에는 m2v2의 제곱분의 m1 v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얘는 m2분의 m1 곱하기 v2분의 v1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놓고 살펴보니까, 자, 얘는 v2분의 v1이라는 값이 m1분의 m2의 제곱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나머지 값이 뭐가 돼? m1분의 m2라는 값이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따라서 이 2라는 값을 정리해주면 이 2라는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얘는 m2분의 m1 곱하기 e1이라고 해줄 수가 있네. 그럼 전체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자, E1 더하기 M2 대신에 E2 대신에 M2분의 M1 곱하기 E1 이라는 값이 2가 되어버리겠지. 자, 얘를 충분하게 보면 M2분의 M1 더하기 M2 곱하기 E1이라는 값은 2가 될 때, 따라서 E1이라는 값은, 자, 이런 비율을 갖고 있어. 전체 질량에 대해서 M2에 해당하는 질량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E1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고 E2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E2는 M1 더하기 M2분의 M1 곱하기 2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충돌이 되는 4가지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동량 보존에 관한 식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 안 보여요. 근데 선생님 비켜주세요.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비켜주세요. 나를 투시해서 너무 얇. 나를 투시해서 보세요. 오케이. 렌즈가 자, 책에서 나타나는 매끄러우면은 충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반발 계수 측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자, 마룻바닥과 평면, 자, 평면에 충돌하여 튀어오르는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속수를 적어줄게. 저거를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반발 계수 측정에 관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루바닥이 있어요. 자,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낙하시킬 거야. 자, 이 높이는 얼마라고 하지? H0라고 하지. 얘는 바닥에 쭉 내려와서 충돌 직전의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충돌 직전의 속도는 얼마지? V는 중력과 속도 G에 의해서 운동하게 되니까 얘는 EGH0라고 합니다. 또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T0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GT0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바닥과 충돌해서 반발 계수가 2래. 그럼 속도 감소가 일어나겠지. 속도 감소가 일어나기에는 윗방향으로 튕겨져 올라가게 되는데 H만큼 튕겨져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H만큼 튕겨져 올라가게 되고 이거를 얘는 V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튕겨 올라가는 속력은 얼마의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H만큼 올라가니까 얘는 대칭이 되니까
V지 H만큼의 속력을 갖고 올라가겠지. 또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GT라는 값이 되버릴 거야. 그렇죠? 자, 이때 반발 계수는 충돌 전에 큰 속도 빼기 단위 속도니까 V0분의 V라고 써줄 수 있어. 오케이? 이해합니까? 바닥은 정지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루트 H 제로분의 H라고 쓸 수 있다는 건 이해해? 자, 그리고 얘는 다시 어떻게? T 제로분의 T라고 쓸 수 있는 것도 이해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발계수 T오를 높이나 시간을 측정해서 반발계수를 확인해 줄 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 줄 수 있구나. 이 제곱이라는 녀석은 H 제곱에 H라고 쓸 수 있으므로 올라가는 높이는 반발계수 한다면 정확히 파악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또 두 번째 충돌에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또는 올라간 데 걸린 시간은 자, T라는 값이 어떻게 2 곱하기 T 제곱이라는 값으로 알 수가 있어. 이해합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유의 문제가 또 나왔고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에 설 연휴가 길잖아. 설 연휴 때 시큰 쉬고 수요일쯤에 코로나 확진을 받는 거야. 간다는 거.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V는 왜 GT예요? 어? 어? V는 G 진준아, 우리 자율학 운동 안 배웠던 건가? 2분의 1 G 아니 그건 S구나. 죄송합니다. 잠시 동근이가 됐었네요. 성준아, 진짜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아니 알고 있어요. 얼굴이 까매져. 왜요? 까만 것도 아니라니까? 선생님 까만 거 얘기해 아니 줬잖아. 토좀 하는 게 맞을까? 진짜 옷 색깔이었다니까. 이 색깔이었어, 진짜 피부가. 예? 선생님 피부가 저 색깔이었어. 니는 잘 봤을까? 아 그러니까 선생님 외숙모가 미국에 이민을 가셨는데 아니 원래 이민 가셨는데 한국에 나중에 들어오셔서 맛있는 말씀을 얘기하시네요. 너 보니까 까마니 하얀 깜댕이 같다 이런 얘기하시면 하얀 깜댕이의 표현이 뭐냐면 미국 영화 보면 아프리칸 있지. 샤키로리처럼 까만 사람. 반면에 던젤로시처럼 하얀 까만 사람. 화이트니까. 저 진짜 아니에요. 미국에 그만 총 맞아. 너 진짜 총 맞아. 아 옐로우 몽키. 야 미국 가면 중국에서 80에서 79번 주겠다요. 선호야. 근데 준수가 옐로우몽키는 아니지. 옐로우 고릴라. 윈스턴 고릴라는 예수. 고릴라 안녕하세요. 윈스턴 보고합니다. 미안해. 멧돼지. 옐로우 오랑우탄. 자이언트 몽키 오랑우탄. 그러면 안녕하세요. 찍고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면 백살. 자, 여기서 인수가 있어요. 말에 처음 이게 질량 n이나 이제 질량을 사실 필요가 없어서 표시를 안 할게요. h 제로만큼 되는 곳에서 공을 자유낙하시킵니다. 자, 이때 바닥에 도달을 하고 있을 때 도달 직전에 속도를 v0라고 하면 v0는 뭐가 된다고 보이지? EGH 제로가 된다라고 보이지. 또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t0라면 얘는 뭐라고?
GT 제로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충돌의 반발 계수가 2인 충돌이라 걔가 다시 튕겨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 자, 높이는 얼마큼 올라간다라고 해? H 원만큼 올라가게 될 때. 자,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이 T0. 그럼 다시 떨어지는 데 걸릴 시간도 얼마가 되지? T1이라는 속도를 똑같이 갖겠지? 네. 자, 이때 올라가는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V1은 얼마가 되지? 루트 2지 H1이 돼버리고 얘는 GT1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또 얘는 바닥에 내려와서 충돌을 해서 자, 다시 튕겨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큼까지 튕겨 올라가게 되는데 H2만큼 튕겨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때 위쪽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돼? T2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이때 올라가는 속도 V2라고 하면 V2는 얼마가 되지? 루트 2지 H2 또 시간 T2니까 얘는 GT2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린 시간은 뒤에 T2라는 값이 되겠지. 또 반발해서 튕겨 올라가는 속도를 자 V3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높이를 얼마큼까지 올려주는데 H3만큼 올려주게 되는데 자 위쪽까지 도달한다고 하는 시간이 T3야. 그러면 V3라는 것은 얼마? H3 얘는 GT3라고 쓸 수가 있어. 계속해서 이렇게 튕기게 되는 몇 번이나 튕길까? 몇 번이나 튕길까요? V가 0이 될 때까지 언제 0이 되는데? 언제 0이 되는데? 지금 이윤을 기다리면 이건 다 무한번 충돌을 하게 돼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우리는 멈추고 있으니까 얘는 멈추지 않고 계속 튀긴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시간은 몇 번 얼마나 걸릴까? 시간은 갈수록 무한히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으로 수렴해 갑니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해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나타나는 두 가지 계산을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멈출 때까지 돌아가고 이동하는 거리 이거지 마스크 미처럼 미리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테이프. 학원서 수업할 때 웬만하면 다시 썼으면 좋겠어. 자, 동근이 손나 걸려서 어떻게 걸려서 막는다고? 만져서 짧게. 어? 만져가지고 콧구멍 뚫어버리고 싶다. 원래 뚫릴 그러면 너도 이용품 파는 데 가면은 코 흡입기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관을 부어요. 선생님의 말을 관이 보면 기피면 돼. 기피로 가고 쭉 빨면 코가 쭉 나오거든. 요즘 기계장은 안 돼 있던데. 너 그 한의원 소개해주고 싶은데. 지방에 어떤 한의원이 있는데. 그 콧물 이 한의원에 갔더니 어떤 막대기 같은 거 엄청 깊게 꽂아서 세수대요. 세수대에 받쳐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진짜 그 취재하러 간 PD가 비염이나 축농증이 아니래. 근데 거기서 그걸 받쳐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비염이나 축농증이 아니라 조그만 바가지를 줬어. 목욕탕 가면 조그만 바가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었어. 한 30분, 40분. 거기에 한 4분의 1이 차. 그리고 안에 축농증이나 비염 있는 사람 꽂아놨더니 큰 대야에 거의 하나 다 차. 아마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지는 거 같아. 계속 물 마셔줘요. 물 빠지는 것처럼. 체중 감소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아. 준수야 너도 해. 별로 안 빠져요. 순수는 기름 나와요.
수한테 왜 그래? 주유소야? 우리나라 산유국 나와. 산유국 맞아 우리나라. 이거 때문에 한유국에 들어가 있어요. 가스 나와. 천연가스. 중수 99%. 천연가스는 규민이한테 나오고. 일반 바다에서 가스전하고 석유전이 있는데 이 가스전에서 메테인 가스가 나오는데 메테인이 엄청나게 순도가 좋대요. 근데 내장량이 엄청나게 적어가지고 똥쟁이도 있잖아. 연구용, 바이오용으로 비료. 해내고 있고 석유는 직접 석유는 아니고 기름이 배어있는 모래층이 있대요. 그걸 정제하면 기름을 얻어낼 수는 있지만 생산성이 너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구조가 비슷한 게 중국 유전이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지질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층이 많아서 우리나라 인근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몰라, 이미 발견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구가 엄청난 기상재해를 맞아서 태양열 발전을 못하고 할 때 소비가 세계적으로 고갈돼가고 있지. 연한이 약 40여 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맨날 늘어. 선생님 중학교 배울 때 사회 시간에도 40년이었거든. 네? 지금이 40년이야. 근데 지금도 40년인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소련 애들이 석유 캐는 걸 고려하지 않았더라. 고등학교 때몇년 지구가 멸망할 때쯤에 우리가 기름을 캐면 우리는 떼보자.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30년 전에. 그때 고등학교 몇년 때보다 대학 다닌 지 거의 40년 다 돼가는구나. 그러면 한답이 넘으셨는데? 그때 뭐가 있고 그때 새마을운동이 정말 52장. 유선과 1993년도에 인가가 났죠. 그래서 94년부터 입학생들을 뽑았죠. 근데 진짜 새마을운동 그래요? 선생님 어릴 때 새마을운동 했지. IMF. 노래도 알아. 새벽 6.25도 겪으셨어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MI기 좋은 새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걱정이가 작사했답니다. 나의 멈출 때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저개발 국가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운동이야. 새마을운동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요. 왜? 있는 게 없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자력 갱생하기 위해서 전체 새마을운동의 가장 근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 생활 환경 개선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거 환경하고 생활 환경이 가장 많이 개선된 때가 그 새마을운동 때야. 집에 소돼지 같이 키웠었잖아. 옛날에. 거기 외양간이라는 곳인데 집 안에서 소를 키웠어. 선생님 친구들도 가면 외양간 있어. 거기서 묘요하는 집들이 있었어. 놀러 가면. 그렇다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시내 안에서 돼지 키우는 집도 있어. 이런 집이 있어. 부부가 이제 시내에서 좀 나가서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 집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에 돼지를 큰 걸 키웠어요. 이 돼지 큰 거는 먹으려고 하는 돼지가 아니고 새끼 낳아서 새끼를 팔려고 키우는 돼지야. 그 돼지 대가리가 얼마나 큰지 아니? 시장 가면 돼지 대가리 요만하게 있지? 네. 이게 생후 90일짜리 돼지야. 애기를 먹는 거예요? 네, 몇 년을 키우는 돼지죠? 소가 90개가 준선생 왜 그래? 약 450kg에서 500kg에 사는데 돼지 무게가 500kg에 육박해. 대가리가 이만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만한 돼지 대가리가 맞지.
돼지 대가리가 나 이만해. 쳐다본 새끼들 다 편육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몸 길이가 3m 정도가 돼. 이만해. 옥자네 옥자. 나 쳐다본 새끼들 대가리가 이만해. 근데 새끼들이 아니야 새끼들이 이만한 진짜 찌를 이만한 돼지를 키우는 집이었는데 진짜 찌를 조용. 부부가 농사 지러 가고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었나 봐.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애가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동네방네. 애가 이제 겨우 엄마하는 정도? 거기서 좀 지나친 정도? 그래갖고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걸 발견하게 되니? 며칠 동안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막 부부가 막 진짜 돌아버린 거지. 이 집. 그때는 애기들 납치해갖고 자기가 키우려고 데려가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야. 왜요? 하나 먹어. 애 없는 집에 가갖고 애를 주는 거야. 남자애들 같은 특히나. 그래갖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없다가 돼지밥을 며칠 동안 안 준 거야. 정신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돼지밥을 주려고 그거를 이제 사료를 안 주고 옛날에 뜬물을 줬거든.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돼지한테 줬단 말이야. 요즘은 금지돼 있어. 가축을 키울 때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돼지 못 키우게 돼 있어. 옛날에 근데 다 했거든. 뭐 쉰거고 뭐 다 먹였다고. 근데 막 그걸 주워서 이제 남의 집에서 얻어다가 먹이다 보니까 그 돼지우리 한 구탱이에 옷감이 있는 거야. 옷감 찢어지는 거야. 설마 그래갖고 경찰 부르고 다 불러갖고 수의사 데려다 갖고 돼지를 죽여갖고 배를 갈랐는데 애기 뼈가 뱃속에서 나와. 내가 맞았어. 이 돼지들이 힘이 아구 힘이 세갖고 뼈를 다 부셔갖고 나와. 그리고 애기의 육신이 돼지에 깃들였잖아. 그래서 돼지를 통째로 묻었어. 옛날에 시골 가면 그런 일 많아. 사람은 집에 있고 얼마나 옛날 사람이 더 심한 얘기니까 네. 선생님이 옆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집도 부부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갖고 얘를 업고서는 모내기를 하는데 햇볕에 애가 계속 노출되니까 아이가 힘들잖아. 새끼를 다 낳다가 아이가 힘들잖아. 뜨거우니까 막 울고 침울대니까 그 느티나무 같은 시골 가면 느티나무 같은 게 굉장히 많아. 뭐 되게 시원한 거지 그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돗자리 깔고선 애를 뉘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서순하니까 잠이 들었지. 근데 모내기는 막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시골 가면 인력이 부족해. 그래서 나중에 모내기 진짜 나중까지 못한 집들은 학생들 동원했잖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해갖고 학교에서 단체로 그 동네 모내기 해주러 가. 요즘은 모내기 하는 기계가 있지. 네. 그 양묘기가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사람이 일일이 다 했거든. 일일이 다 했는데 이 집에서 그 애를 맡겨놓고 애기를 그냥 그려놓고 그냥 와서 모내기를 하는데 이제 거의 다 했나 봐. 근데 이거 막 묻는 거야. 애 울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똥 쌌거나 배고프거나. 똥 싸면 배고파지지. 그래서는 그때는 또 하기스가 없었잖아. 천기적이었다고. 그러고서는 찡얼찡얼거리니까 몇 줄만 더 심으면 되니까 저거 마저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서는 뭐손 닦고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래갖고 둘이서 그걸 마저 하고 애는 막 짹짹 물어대고 그걸 마저 하고서는 갔어. 갔더니 피 범벅이 된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니? 동네 강아지가 똥 냄새를 맡고 똥개 똥을 먹으러 왔다가 똥 씹히니까 물고 간 거야. 애기께 떨어져 나갔어. 고자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대. 그래서 그거를 그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가 없잖아. 정밀하게 해줘야 되니까.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실어갖고 서울을 쨌잖아. 어떻게 됐어요? 없지. 살긴 살았어. 이미 강아지 속에 들어가. 조선시대 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조선시대 때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내시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 집안은 배가 끊겨요? 통하면 되죠. 아. 한 번 더 하면 되지. 자, 그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아팠을까. 멈출 때까지 동안 거리를 기하를 상상이 안 된다. 그거 엄청 시골에 사람, 엄청 옛날 사람이잖아. 자, 멈출 때까지 동안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걸 한번 보기로 하자. 얘는 얼마큼 멈췄을까? 먼저 H1만큼 내려왔지. 그죠? 그 다음에 이 H1만큼을 내려오고 올라가지. 또 이 H2만큼 올라가 내려가고 이 H3만큼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무한번만큼 반복했다라고 해. 자, 여기에서 H1이라는 것은 조금 전 반바이계수식을 이용하면 2제곱 곱하기 H0가 되겠지. 맞아요? 자, H2라는 녀석은 2제곱 곱하기 H1이 되니까 얘는 4제곱 곱하기 H0가 되겠지. 그쵸? 또 H3라고 하는데 H3는 2제곱 곱하기 H2가 되니까 얘는 6제곱 곱하기 H0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이렇게 정리되면 H0 더하기 2배의 2제곱 H0 더하기 2배의 2 4제곱 H0 더하기 2배의 2 6제곱 H0 더하기 똥똥똥똥 되버렸어. 첫 번째 항은 자 얘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이 존재하지. 어떤 규칙이 존재할까? 누구선 한번 살펴볼까? 2제곱 더하기 2제곱 H0 1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 4제곱 플러스 똥똥똥똥 이렇게 나타나요. 얘는 수의 나열이라고 해서 얘를 수열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얘의 공통점은 항과 항 사이에 어떤 값이 어떤 특징이 존재하지? 이 제곱만큼 곱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일정한 곱이 된다.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무한이 가니까 얘는 무한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무한 등비수열에서 합공식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어떻게 구하죠? 얼 마이너스.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작다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되겠죠. 네. 따라서 얘는 이렇게 구합니다. H0 곱하기 2제곱 H0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는 B가 2제곱이니까 2제곱분의 1이라는 값이 됐대요. 자, 얘를 정리해주면 흥분을 시켜보자.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H제곱가 돼버려서 얘는 이거 같다. 1 마이너스 2제곱분의 1 플러스 2제곱 곱하기 H제곱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이쪽에도 이거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문제, 이거 문제 있을 텐데 꼭 풀어보셔야 돼. 두 번째,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자,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라지 t라고 하죠. 라지 t는 t0 플러스 2t0 플러스 2제곱 t0 플러스 미안해. 자, 중간에 적어줬어요. t0 플러스 2t1 플러스 2t2 플러스 2t3 플러스 똥똥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또 이런 조건을 볼 수 있죠. t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t제곱, t2라고 하는 것은 2제곱 곱하기 t제곱, 또 t3라고 하는 것은 2세제곱 곱하기 t제곱. 자, 똥똥똥똥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t0 더하기 2 t0 더하기 2제곱 t0 더하기 2세제곱 t0 더하기 똥똥똥똥 이렇게 나타나. 이것도 두 번째 항부터 묶어서 규칙성을 찾아보면 2t0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똥똥똥똥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러면 얘는 t 제곱 더하기 2 t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자 따라서 전체 충분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t 제곱가 되어버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t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멈출 때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확장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적이 있지요. 수평 방향으로 변지는 거야. 풍선이야. 그럼 얘는 올라갔다 튕겨지고 올라갔다 튕겨지고 이러겠지. 얘는 뭐가 나타나?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해 줄 수 있고 수평 방향으로 간 거리를 측정해 줄 수 있어. 근데 간단하게 주면 좋은데 꼭 x 방향에 반발계수가 줘야 돼. 그럼 갈 때마다 x 방향 속도도 느려지겠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로켓은 1학년 때 안 나와서 로켓은 다루지 않을게요. 이건 2학기 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2학기 때 운영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질량 중심 얘기도 2학기 부분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에 대한 정의. 최근에 배웠던 얘기들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일의 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이라는 거, 과학의 세계가 양성한 세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바로 설명 나누게 되지. 자, 일이라는 거 정의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해요. 물체를 힘이 가면서 이동시키고 자, 힘은 이렇게 일을 해줬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고 있다. 그래서 네? 나 이거 한 거야? 네? 여기 막 히트요? 사람 그러지 마. 선생님 편도 더 엄청 심해서 정말 참고 수업하는 거야 지금. 생일이라고 올라가는 생일이라 그러면 안 되지. 빵해야지. 빵했어요. 엄청 때렸어요. 아직 안 때렸어. 선생님. 아직 안 때렸어. 쌤 한 대 때리실래요? 여기 영상과 지금 찍고 있는데. 고소당. 선배들은 생일이라고 친구들 케이크 사다가 불 인스타 붙여주고 해주던데. 저희 그 우리가 다음 생일부터 챙겨줄게. MZ 세대니까 홀로그램. 다음에 누가 성준이야? 솔로 생일한다고. 다음 날이네. 5월달에 홀로그램으로 케이크 생기. 2월달에 날이네. 딱 돼. 그다음 성준. 자, 질량이 얼마인지 따라오고, 자 여기에 F를 갖다. 선배들하고 처음 그랬구나. 다좀 많이 쉬어야 돼. 뭐라고? 찾았다고?
찾았다. 니네 선배들이 싫어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좋아하시라. 수학여행을 외국을 갈지 몰라서 누가 근데 미국 간다고 저희 거의 확정했거든요. 중학생 것 확정이야. 계획 짜고 있다고. 맞아, 그랬어요. 갈수 있겠니? 가즈 로스앤젤레스. 이제 중국에 이런 코로나 변종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그게 걔네들이 타노스 와가지고 짱게 동부에 어디 있지? 뉴욕이네. 뉴욕. 팬더미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또 소문에 동남아 아, 진짜. 스쿨 가서 있으면 뉴욕 타임즈. 갈수 있겠어? 인간 가는 지가. 내년 3월에 선생님 6차 접종해야 될 것 같은데 6차예요? 신종 3초밖에 안 했는데. 우리 3초밖에 안 했는데. 코로나 티라노스. 자, 그러면 자, 여기 W라는 힘이 작용해서 그만큼 공식을 따라고 할 때 이때 W는 뭐라고 약속해서 F/S가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는데 이 단위를 우리는 줄이라고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곳이 있어. 뭐가 있지? 아니 그 뉴턴 퍼 미터 제곱. 퍼미터. 뉴턴 미터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래요. 토크라는 게 노린이. 이게 지금 이 책에서는 유철하는 테크가 없어. 그래 나중에 추가로 가르쳐 드릴 텐데 이 정도는 없다고 봐야 돼. 나타나게 되는데 학교 이거는 상황을 보고 페이지를 보고해야 돼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원투를 다 하시려면은 힘의 평형을 그 부분을 빼실 수도 있어. 근데 현재 교과에는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실사의 각을 이룬다라고 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실사의 각을 이룬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를 자 이쪽 방향에 F라는 힘을 줘서 당긴대요. 그래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요각이 세타예요. 이 힘을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해요. 방향으로 분해하게 되면 자 얘네들은 두 성분으로 나뉘겠지. 그래서 수평 방향의 성분의 힘과 수직한 방향의 성분의 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수평 방향의 힘을 Fx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가 돼? F 코사인 세타라고. 자 그다음에 Y 방향은 Fy라고 하는데 F 사인 세타라고. 자 그렇다면 x 방향의 1 wx라는 녀석은 fx 곱하기 s가 되는데 이것은 fs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될 겁니다. 또 y 방향의 1 wy는 fy 곱하기 자 이동거리가 얼마가 돼? 0이 되버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버리지? 0이 돼. 이때 1이라는 것은 스칼라야. 그래서 방향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더해주면 돼. 자, 그랬더니 결과는 누구만 나오니? FS만 나오니. 그런데 힘 벡터고 변이도 벡터야. 벡터에 벡터 곱해져 있는데 코사인이 곱해져 있네. 얘는 무슨 곱? 무슨 곱이 돼버리지? 점곱, 스칼라 곱이 돼버리지. 도트 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F 도트 S라고 쓰고 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일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의 정의를 내릴 때 다음과 같이 일의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다. 자, W라는 것은 F 도트
X는 여기서 변이 벡터가 됩니다. 단위는 줄이라고 쓰기로 해야지. 다른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물체에 두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힘에 의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힘이 작용하는 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좌표를 이용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X, Y. 자, 이때 이쪽에 한 힘 F1이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힘 F2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이때 변이는 어떤 방향으로 변이한다라고 할까? X 방향으로만 변이한다라고 해서 델타 X라고 써주도록 하죠. 변이의 방향. 자, 이때 F1이라는 녀석을 Y, X 방향으로 각각 분해해주면 자, 이쪽 성분이 뭐가 돼? F1, X가 되겠지. 맞아요? UI는 얼마가 되니? F1, Y라는 값이 될 거야. 자, 그리고 F2라는 녀석도 분해해주면 X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F2, X가 돼버리고 Y 방향의 힘은 얼마가 돼? F2, Y라는 값이 돼버리죠. 자, 이때 W라는 것은 W1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지? F1X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W2라는 값은 F2Y 곱하기 델타 X라고 써줄 수 있어. 자, 그래서 W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F1X 더하기 F2X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 두 힘을 합력을 한번 취해보자. F1과 F2를 합력을 취하게 되면 두 힘의 합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나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때 얘는 X 성분에 대한 힘이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겠지. 이게 FX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FX라는 값은 뭐가 돼? F1X 더하기 F2X가 돼버리지. 결국에 얘는 뭐가 됩니까? FX 곱하기 델타 X가 돼버리지. 이것은 합력이 합력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부분 힘이 합력, 분력이 합력과 합력이 합력은 한가운데 같다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를 계산할 때 합력을 이용해서 이를 계산하는 게 편할까? 분력을 이용해서 힘을 계산하는 게 편할까?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분력을 이용한 계산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합력은 벡터적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치? 벡터적으로 합력을 구해야 되는데 분력은 각각의 힘이 한 일을 모두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 훨씬 더 추가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내일 2점